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셨던 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 면탈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 재판이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 있고요. 이 재판에서 외롭게 진실과 팩트를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우리 전문의 양승호 박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1심에서는 좀 패소를 하셨는데 이게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명희 대표님. 네. 네. 지금 어떻게까지 됐나요? 지금 항소심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재판이 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2014년 6.4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서울시장으로 상대방 후보는 정몽준, 박원순 시장은 그때 재임 당시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다음으로 보궐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선거가 일어나기 2달 전에 SNS상 소셜미디어에 저희들이 외치던 사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군의 그 MRI는 네. 바꿔치기 된 거다. 네네. 그 소견이 제 소견이었거든요. 네네. 26살의 나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허리 MRI 골수 신호 강도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고, 사실 외국에 있는 많은 제 동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40대까지도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소견도 있었고, 외국의 저명 이제 저희 네. 교류를 하는 그런 전문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를 동조하는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측에서 네. 불안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면 시장 선거를 좀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2014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있기 2, 3개월 전부터 많은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꽤 고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진해서 고발을 철회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근데 그냥 고발 당한 상태로 지속된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8명을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공직선거 위반으로. 그 기소한 단계가 이제 2064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2, 3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서 네. 저도 검찰에 2번이나 불려갔죠. 그때 서울중앙지법에 불려서 조사를 한 단계에 8명의 피고만 검찰에서 기소받은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재판하기 시작한 게 2014년 12월 8일입니다. 네. 첫 준비 기일을 있었고, 그 당시 그 중앙지법의 담당 판사는 신경 판사였고, 거의 17번의 준비 기일과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포함해서 17번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입니다. 2016년 2월 17일 날 1심 결판이 났습니다. 네. 선고 공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선고 공판이 났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이 모든 증거와 의학적인 소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무죄일 줄 알았는데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벌금보다 3배를 높인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도 깜짝 놀라는 판결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나. 네네. 이 도대체 판사가 무슨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게 전례가 없는 걸로. 맞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네. 보통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항소심이 지금 5차 항소심이 3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등법원이니까 판사의 여태까지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말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3심 제도를 받는 이유가 1심에서 잘못된 재판이 뒤바뀌는 거 최근에 너무 많더라고요. 네. 1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되고 무죄가 유죄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명백한 거의 차기한 변호사가 저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의 변호인입니다. 그야말로 330개 정도의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말이 330개지 거의 뭐
소리로 따지면 거의 1m 이상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회지도청 병역 비리를 밝히고자 했던 제 생각이 점점 판이 커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네. 1심에서 그냥 무죄를 받았으면 오히려 그냥 그 사건이 묻힐 수도 있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우리 신경 판사한테 감사하고요. 네. 오히려 항소심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증명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새로운 증거도 점점 발굴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희 피고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출판사의 이모 실장은 네. 개인적으로 수많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해서 거의 다이콤이라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 촬영된 영상을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보이는 다이콤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상호 맞는 용어로 되어 있는 건데 거의 그 반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그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다이콤 헤드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나 시간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롭게 밝혀진 명백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이죠. 팩트네요. 1심에서 저희들이 일부 다루긴 했는데 네네. 그 사실을 좀 더 시각 동기화라는 개념으로 아,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순리나 어떤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판사님이라면 그 시각 동기화 문제는 연세대학에서 그 당시 2012년 2월 22일 아닙니까? 그래서 2라고 2가 쭉 붙어 있는 날인데 그날 연세대학 세브란스에서 신검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제가 주장하는 의학적인 MRI 소견을 제외하고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 그 심지어 채널 A에 잡힌 그 어떤 두 사람을 시사하는 그렇죠. 이상한 모자 눌러 쓴 사람. 그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재판이 그러니까 2년 5개월을 끌고 있네요. 1심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명 대표님께서 뭐 외롭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보고 싶고 저는 뭐 거의 100% 확신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되지 않았으면 왜 영국에 2년 5개월째 뭐 도피해 있고 재판 있기 2개월 전부터 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귀국하지 않는 박주신 군이 좀 제가 딱하게 보이고요. 불쌍해 처근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네. 상황이. 네. 그 지금 같이 또 계신 분이 의사분 중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치과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피고인으로 그 돼 있죠. 치과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이건 명백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에 귀가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사람 귀는 다 개인이 죄송합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명백한 증거가 증거가 되죠. 되는데 네. 명백히 그 엑스레이 상에서나 또는 이런 실사진에서 귀가 다르던데 네. 어떻게 저렇게 우길 수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그 박사님 측에서 얘기하시는 게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이게 조희연 그 교육감 사건하고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공직선거법이고 맞습니다. 뭐 허위사실 유포다 네네.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명백한 팩트인데도 무죄가 무죄 나왔고 났죠. 네. 이쪽은 이거 의혹 제기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거를 거짓말로 단정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유죄를 그것도 네. 엄청나게 몇 배로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부터 제가 조금 네. 부언을 하면 유죄 추정을 아예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번 1심 재판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네. 왜곡된 거죠. 대부분의 그 법리를 보는 분들은 일단 그 피고들이 무죄일 수 있다는 그 가정 하에서 증거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명백히 그 피고인들 7명은 아까 말씀 주신 그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까지 묶어서 그것도 부당한 의학적 소견이고 제가 주장하는 골수 신호 강도의 그 어떤 전문가적 견해도 부당하고
도대체 서울시장의 아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명제를 딱 깔고 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소린가 하면 그 아까 지금 지적하셨던 그 기가, 복기, 칼기 이런 모양이 다른데 각도에 따라서 뭐 달리 보일 수 있다. 뭐 칼기가 복기로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엉뚱한 논리, 뭐 기의 형태까지도 아주 드물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그 치과 사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치과 사진은 아니고요. 목 부위를 찍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치아가 다 보인 겁니다. 네. 일부러 뭐 치과용 사진을 따로 찍은 건 아니고요. 자생병원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척추가 문제가 있다고 MR을 찍으니까 그 방사선사나 어떤 그 자생 한방병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그런 병원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방사선 사진을 8장이나 찍었더라고요. 네. 보통 저희들 같으면 뭐 사진을 좀 아낍니다. 영상각을 하는 사람은 서너 장 찍으면 될 일을 8장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숱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안 찍었으면 또 치과 의사가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치아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20세로 보기 힘든 그런 상태였죠. 거기에 뭐 의치도 있고 뭐 브릿지, 브릿지. 예, 네. 한국에서 안 쓴다는 캔틸러버 브릿지라고 저도 이제 치과를 안 배웠으니까 몰랐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 브릿지 이름이 브릿지라고 이렇게 치아 옛날에 네네. 걸쳐놓은 것, 치아 빠진 속에 걸쳐놓은 네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1990년대 이후로는 쓰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져 아주 있답니다. 오래된. 네, 오래된 그러니까 방법이고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은 우리나라 의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디 뭐 근데 보니까 26살짜리가 그렇게 이가 상해 있고 맞습니다. 망가져 있고 입안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상식적으로 있다는 게 이제 저쪽의 그 그러면은- 주장이죠. 네.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럴 수 입을 한번 있다고 벌려보면 얘기하면. 딱 좋겠다는 그렇죠. 건데 와서 입을 네. 보면 되는데 죽어라고 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진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재판의 키 포인트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박주신 군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걸었다면 이건 당연히 박주신 군이 출석해서 자기의 모든 그 결백을 재검사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어떤 테두리는 그 사실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박원순 시장께서 아마 그 범주 안에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문제는 1심에서도 2번 이상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3번에 걸쳐서 정인 소환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박주신 군의 직접 송달장이 넘어갔고요. 네네. 직접 런던 경찰 시경이라고 그럽니까? 런던 시경에서 박주신 군이 출두해서 가져간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확인을 전혀 런던 경찰에서 갖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했네요. 네네, 알고 있죠. 특정화된 이제는 거죠.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른다는 소리는 말을 못 못합니다. 하겠는데 네, 그게 이번 항소심의 어떤 소득이고요. 큰 소득이네요. 네네. 이제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4번에 걸친 정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때까지 양승호 의사가 주장하고 김의원 치과 의사가 주장하는 그 소견에 어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네.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네. 오히려 법원에 출두 안 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아 이거 뭔가 있다 저희들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와서 한번 찍어보면 될 일을.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찍어보라 이거죠. 우리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찍어봐서 아니면 아닌 걸로 되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1심 재판 중에 네. 제 의사면허를 걸었습니다. 뭐 이런 걸 거니까 왜 도박성으로 거냐 뭐 이러는데 제가 아니, 잘못됐다면 양심의 문제지. 네, 제가 냈던 소견이 틀렸다면 그 말은 결국 박주신 군이 영국에서 와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입을 열거나 치과 사진을 찍거나 허리를 찍거나 이 3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병무청에서 병무청에 제출했던 그 즉 자생병원에 2011년 12월 8일 날로 기억됩니다. 8일에 찍었던 그 사진이 자기가 동일체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네.
저는 의사 면허를 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그럼-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면 만약 그걸 안 가져가고 이게 있어요. 네. 그 박주신이가 그 정말 찍은 게 이제 사실이고 네. 의혹 제기한 게 잘못된 것이었다면 네네. 그런 걸로 밝혀진다면 네. 기꺼이 의사 포기하시겠다는 네네 거죠. 그런 그럼 얘기죠. 의사 은퇴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정진 봉사하겠다는 거죠. 무급으로 뭐 그냥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뭐 박원순 가족 제가 다 뭐 밑에 뭐 하인으로도 갈 수 있죠. 현대에서 그런 건 안 됩니까? 네, 그건 아이, 뭐 그거는 농담인가요? 좀, 네, 그만큼 제가 농담, 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근거 없는 의학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을 질 일을 충분히 하겠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런데도 저쪽에서는 대꾸도 없이 법리적으로만 안 나타나도 된다. 기껏 해봐야 과태료 500만 원이다.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들 현직에 있는 의사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 7명이 그야말로 모해 위정적인 상황에서 유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새로운 증거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1심에서 정인으로 소환됐던 교수들 중에 검찰적 증인이 있습니다. 네. 그 세 분은 저희 동료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그 감정에 저에게 약간 불리한 소견, 그래도 말도 좀 돌려갖고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그 동의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곧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지.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거는 명백히 같은 사람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아니었죠. 않습니까?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 소견을 가지고 1심 판결문에 이용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1심 판결문 안에 검찰 측 감정 3분 그리고 저희들 피고인 변호인 측 감정인 3분의 어떤 의견이 3대3으로 갈리는 거였거든요. 피고인 측은 당연히 이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역 사기가 맞다. 병역 변탈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고요. 그분들 똑같이 의사 선생님. 네, 의사죠. 다 의사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갈리는 경우는 당연히 재검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1심에서 저희들 유죄 받았고 문제는 이런 의학적 소견에 대한 그 정인 소환을 해서 항소심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수들이 검찰적 교수들이 재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모 교수가 있고요. 최근에 박모 교수님은 법정에서 2번에 걸친 정인 신문에서 네. 자기가 잘 모르겠다. 다시 또 바꿨나요? 네, 모르겠다는 의미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은 할 수 없다 해서 네. 수많은 질문과 자기한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본인이 동일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모르겠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측에서 그 내놓는 그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쪽이 유리하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가두려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항상 사실에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꼭 정치적으로 이미 뭔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뜯어 맞추려고 하는 네. 이런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 그 주체가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데 지금 네. 문제가 있고 솔직히 저는 위험하다. 법을 잘 모르고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한두 달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재검을 요청한 거니까 거기에만 응하면 제가 틀리든 그쪽이 뭐 틀리든 양당 간에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자연과학, 소위 말하는 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의학도 자연과학의 큰 범주에 듭니다. 네. 의과학자적인 입장에서 이건 뭐 명백한 재검이라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와서 인체에 해도 없는 MRI를 한번 찍든지 네. 뭐 인체에 약간의 해가 있을 수도 있는 방사선을 한 장 찍든지 사실은 뭐 방사선 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파노라마를 한 장 찍든지 해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도 이렇게 서류 더미를 쌓아놓고 법리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저는 좀 황당했고요. 조금 합리적인 사회라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의사의 명예를 걸고 뭐 면허까지도 박탈을 감사하게 하겠다 하면 어떤 반응이 와야죠. 사회적인 반응이. 그런데 이 사회는 이상하게
서울시장 측을 옹호하는 세력은 무조건 저쪽이 틀렸다. 연세대학이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연세대학의 의사들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컴퓨터 작업하는 한두 명의 조작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 앞에 데이비드 커프필드 아시죠? 네. 그 매직 쇼를 하는 네, 마술사. 많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비행기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술 쇼를 하듯이 이런 거는 충분히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 체제를 바꿈으로써 모니터상에 다른 사람께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2심에서는 MRI 원격 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고들고 싶은데 네. 2006년도 이전부터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에 있는 저희 병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MRI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원격 조정이죠. 네. 요새 무선 인터넷 당연히 있듯이 네네.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에 제가 담당하는 그 고가 장비인 펫시티라고 있습니다. 네네. 방사성 동위원수를 써서 암 진단에 많이 쓰이는 펫시티의 고장이 나면 본사 시멘스라는 회사의 본사에서 원격 수리를 해줍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습니까? 네네. 그럴 정도로 원격 제어라는 그 기법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에서 그런 기법을 썼다는 거죠. 네. 2012년도에 두 사람 정도만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데 지난번에 재판에 있던 2015년 10월쯤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양승원 한 사람이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런 말 좀 해도 되죠? 네네. 하세요. 일면식도 없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양승원을 돌팔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TV조선에서. 연세대학의 그 많은 의사들을 어떻게 당신이 더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야쁜 건데. 아니 그래도 아시아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네네, 그 그건 영상학과 농담이고요. 학회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런 건 네. 농담이고 연세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 그 이승구 교수나 그 담당했던 영상 교수도 네.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1대1로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아니 모니터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모니터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두 사람의 협조자가 바꿀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것이죠. 네, 네. 그때 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께서 그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또 그랬을 공격을 겁니다. 받으셨어요. 그랬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연성이 있는 얘기와 또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재금이 필요 없다. 재검이 필요 없다. 네네. 그건 아니죠. 이거는 명백히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거고 당사자가 맞습니다. 한번 찍어야 그게 서로 양쪽의 주장이 명백히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한번 찍으면 될 거를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도 2년 반씩 집에 네, 안 맞습니다. 온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맞습니다. 되는 거 이거는 그 정미훈 도피로 대표님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상식적인 그렇죠.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이라서. 맞습니다. 근데 조갑제 대표께서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엎어치기 한 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박원순 시장이 네. 실물이 맞는데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그야말로 짠 나타나서 맞다는 증명을 함으로써 인기도가 엄청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대선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결국은 와서 한 방 찍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필요가 없다고 아. 오히려 우파가 망한다고 아, 주장했던 그 우측의 사람들, 저는 우파 사파를 떠나서 주장한 건데 네. 우연히 그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우파 운동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몇 군데 어떤 단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갑제 대표의 그 주장은 양승호가 잘못됐는데 이걸 주장해서 신검을 다시 해서 만약 사실로 양승호가 밝혀야- 틀린 거래야 네. 밝혀지면 이쪽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그 지금 시기를 말씀이 놓쳤습니다. 사실이라면 네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성정으로 봤을 때 일찌감치 데려다가 벌써 찍었을 겁니다. 제 의사면은 박탈해 갔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벌써 보여줬을 거죠. 네네. 아니 그걸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사실이라면. 그게 상식입니다. 네.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뭐가 재판의 아니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재판 전에 재판 이전에서 SNS 상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재검합시다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A 원순박에 그 네. 트위터 명인 줄 아시죠? 네. A 원순박에 수십 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 아무 대꾸는 없었지만은 트윗상에서 재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날 세브란스에서 어떤 사고로 딴 사람께 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의 표현도 하면서 재검을 요청했거든요. 그럴 때 무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일개 네네. 시민이나 의사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에 유죄, 무죄를 다리는 이런 엄정한 재판정, 소위 말해서 법치주의를 외치고 지금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탄핵 그 인용을 주장하는 서울시장님께서 법치주의를 굉장히 외치시더라고요, 지금. 네. 이 정부를 공격하면서. 네. 그런 분이 마치 자기 아들은 4번의 법정 소환을 무시하고 영국 런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정유라 같은 21세 여자애는 덴마크에서 잡아오라 마라 뭐 소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박주신 군도 이 재판의 해결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키맨이기 때문에 오셔서 와서 재검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게 저희들 주장이죠. 이 사건에 요만큼이라도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같은 생각. 왜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와서 한번 찍으면 될 일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이게 뭐가 뭐 클리어하지 않다, 네. 명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것이 시장님이라는 위치, 시장이라는 높은 위치. 뭐 과거에 한성의 높은 한성판가 뭡니까 그게 서울시 판윤. 네. 네, 맞습니다. 한성 판윤의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 굉장한 세도가더라고요. 그럼. 영의정, 자의정 바로 그 네. 밑에 한성 판윤입니다. 그런 위치의 어떤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의 시장과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분이 그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니까 저희들 피고가 정말 힘없는 그런 1심 판결, 힘없는 자의 판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법치 하시는데 그 박원순 시장 자체가 사실은 민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네. 군대를 면탈받으신 분입니다. 그 집안이 군대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는 잘 모르고 이분은 또 재산이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재산세를 또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은 런던에 집세가 굉장히 그렇죠.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런던은 네. 엄청나게 네, 모든 물가도 비싸고 비싼 곳이죠. 네, 근데 네. 세금도 안 내, 군대도 안 가. 국민의 의무를 이렇게 안 하시고 빚도 안 갚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빚 준 분들은 그렇게 돈을 안 갚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분이 바로 이 박원순 시장이신데 네, 네. 하여튼 재판이 꼭 이제 순리대로 그래서 그 박주신이 네.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네. 끼시게 돼가지고 네네. 그 이야기를 제일 집까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네. 집까지 거시게 네. 된 것인지 네. 근데 재판 과정이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서울시장 측에서 하는 변명은 6번이나 공적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 재판을 협조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6번이라는 게 병무청에서 검사받은 거, 네. 세브란스를 포함한 그리고 몇 번의 고소 사건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브란스 이후에 재검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네. 검찰 측에서 박주신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6번의 공개 검증이 있었다고 착각할까 봐서 제가 이 진정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반대하는 어떤 소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본인 박주신은 미국과 영국에 거의 도피 생활을 해왔지 이 재판 과정 중에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제가 왜 이 사건에 뛰어들었느냐 네네. 그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MRI 골수 신호 강도 부분을 2002년도에 지금 성균관대학에 있는 정모 교수님과 같이 그 용적공에서의 골수 변화라고 해서 MRI를 골수만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용적공의 어떤
흉이 있습니다. 들어 마시는 어떤 네, 공기 네, 안에 네, 네. 거기 유해 물질, 그렇죠. 그 유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골수에 추적돼서 골수 신호를 바꾸는 그런 게 보고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 연구를 산업재해 쪽으로 했는데 네. 그런 걸 하려다 보면 정상인의 패턴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래서 정상 골수를 보이는 연령별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로 기억됩니다. 그것까지 한 4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연구를 위해서. 네. 그런 어떤 경험과 영상의학적으로 계속 그 학회나 제 판독실에서 늘 보는 MRI 사진이 네. 20대는 대략 어때야 된다는 그 어떤 그야말로 직업적인 전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감각이라고 하니까 조갑재 대표는 뭐 그런 감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러는데 전문가적인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딴 얘기지만은 자동차 그 엔진의 전문가가 엔진 소리만 들으면 어디 고장난 거 아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럼요.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아는 전문가 그게 아닙니까? 전문가죠. 네, 네. 소리만 듣고 안다고 해서 당신 5억만 받아라, 50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10만 원, 20만 원 주셔야죠. 네. 그 알아내는 그 기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도 있긴 합니다만 이 사건에 뛰어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2012년이죠. 강용석 씨가 아마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 사건을 범죄다, 병역 범죄다고 주장하면서 있을 때 아마 MRI를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걸 누가 공적 제보로 네. MRI 박주신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병무청의 MRI를 강용석 의원한테 줬는데 그 사진이 2월 14일로 기억합니다만 조선일보에 났어요. 네. MRI라고 이렇게 그 MRI 사진을 보니까 비록 그 신문의 사진이지만은 그 우리 병원에서 보는 모니터하고의 화질은 다르죠. 네.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건 다 보입니다. 척추 디스크 빠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눈에는 이 골수의 어떤 신호 강도가 이거는 20대에서 제가 거의 병적 상태 아니면 암이 전이됐다든지 아, 빈혈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골수의 변화가 심한 네. 병적인 상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골수 신호 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한 10명 가까이 저희 핵의학과의 직원 있을 때 뭐 스태프들하고 우리 일반 방사선사를 포함해서 네. 그 앞에서 그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이게 만일 20대, 26세 맞으면 내 의사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 앞에서. 네. 근데 너무 자신하셨군요. 그 당연히 그렇다고 네네. 봤죠. 근데 2월 22일 날 그날 저는 외국 인도네시아 학회를 가고 없었어요. 근데 그 나흘 이후에 그때 뭐 아시아 건골교 학회여서 제가 회장 신문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2012년. 예. 네. 그 골격 학회에 가서 돌아오고 나니까 아니 강용석 의원이 사퇴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내가. 그래서 놀라서 그 당시 왜 지금 인터넷을 제가 롬복이라는 도시였는데 발리 맞은편에 있는 섬입니다. 네. 인터넷을 접속하려니까 뭐 한 10불, 20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았어요. 뭐 그냥 학회에 몰두하려고 인터넷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해결된 줄 모르고 왔죠. 근데 기습적으로 박원순 네. 시장이 박주신이라고 세브란스 하면서 신검을 해버렸죠. 세브란스에서 신검을 했는데 그걸 본 실제적으로 그 장면을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네네. 들어가는 것만 기자들이 맞습니다. 봤다는데 그 기자들도 엄선해가지고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만 했다고 하는데 시청 출입 기자. 출입 기자 중에서도 아주 딱 엄선해가지고 그걸 매스컴에다가 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왔다고 선전을 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죠. 브리핑 할 때 엄상익 변호사 지휘하에 나중에 그 윤 병원장 있습니다. 윤도흠 병원장이 브리핑 할 때 수백 명이 모였죠. 100명 정도 근데 뭐 그 이렇게. 윤도흠 씨도 자기는 딴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 내려가서 내려와서 브리핑 결과가 사진만 이러니까 요거 갖고 얘기 모니터 상에 조금 앉아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모니터 상에 나오는 것만 본 거죠. 그 방이 4개였는데 4개의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총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떤 사고를 치기 위한 몇 명만 알았겠죠. 저는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분이 또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그 과정을 보지도 않았고 같은 사람인지 확인도 안 했고 그냥 이게 같은지 아닌지만 얘기해라 그래서 나는 같다고 얘기했을 뭐 뿐이다. 그런 이야기 비슷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그분은 의료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그 이후에 이제 병원장도 하고 상당히 지금 보직 운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던데 그것도 좀 석연치가 않네요. 네. 그거 발표하고 나서 또 이렇게 뭐 쑥쑥 잘 풀리는 것도 그런 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손명세라고 네. 그 당시에 이 그 연세대 세브란스 신검을 그 소위 말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뭐 한 5, 6개 저보다 한 2년인 것 같은데 지금 심평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인데 그분이 심평원장이라고 국가기관에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김우현 원장이 찾아낸 많은 진료 기록의 의문점, 보험증이 2009년도인가에 만들어진 보험증이 2004년도, 5년도에 쓰였다고 하는 시간 역순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수많이 있거든요. 그게 심평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박원순 측을 위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심평원장의 손명세 원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손 원장님 어떻게 2009년도에 만든 그 보험증을 번호가. 2004년도에 그 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보험 체계가 다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양심적으로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모시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험 그 소프트웨어의 잘못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없는 변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한 10분의 1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요. 재판 1심 과정의 그 17번의 과정, 물론 준비기를 빼고 열 몇 번의 과정, 지금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는 4번의 재판, 한 번만 방청을 오십시오. 아니, 방청을 제가 오시면 정말 분위기를 알 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해보겠지만 제가 좀 즉흥적으로 지금 요청을 드리는데 네네. 뭐 재판하실 때마다 서울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시고 재판 끝나시고 저희하고 그 과정을 또 후기에, 설명을 네.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그 저와 말씀해 김우현 주셔도 원장님이 주로 전문인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두 사람을 마친 소감이나 이런 것을 듣는 그런 추적 보도,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계속해서 뭐 2, 30분 그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과정에서 같습니다. 네. 저쪽이 어떤 주장을 했고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증거가 뭐가 나왔는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러면 좀 진정방송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들이 진실과 정의 혹은 진정성 있게 네. 저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하시다가 좀 끝나셨는데 네네. 못하셨는데 그래서 강용석 씨가 사퇴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맞습니다. 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셨겠네요. 아니다는 있나? 거죠. 저는 아니다고 그래서 SNS 상에 소셜미디어 상에 그걸 아니다고 짧게 쓰고 강용석 팬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날. 그러면서 그 팬카페 인사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다. 네.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쓰니까 많은 강용석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팬카페 회원들이. 그 당시엔 팬이 많았죠. 지금은 좀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그 내용을 막 소위 말해서 리트윗했죠. 네. 퍼날랐죠. 그러면서 이틀 후에 데일리 메디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의학 매체인데 네. 거기에 어떤 기자분이 그걸 기사화해 버렸어요. 아, 부산의 동락원자력의 양모 의사가 그 6월 22일 날 있었던 그 MRI 소견조차도 35세 이상으로 보는 그런 소견이 나왔다 하고 났는데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갔죠, 갑자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끼어드시 끼어들였죠. 그리고 된 거네요. 부산까지 1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만은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4월쯤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유를 압니다. 그분들은 강용석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면 강용석 의원의 명예도 회복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온 것 같은데 목적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러 왔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말로 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러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야말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들이 믿고 SNS상에 이분들이 퍼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의견을. 그러면서 이게 흘러서 제가 말이 시가 된다고 제 의사 면허도 중간에 걸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재판 과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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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진중권 씨라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인 얘기도 듣고 해서 아니, 그 진중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얘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그분은- 해야 됩니다. 네. 그분은 저는 뭐 별로 그 학자로서는 네,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뢰받을 맞습니다. 네.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지금 앞으로가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박주신이 올까요? 오겠죠 이번에는 뭐 음. 이미 다 수신했는데 안 오면은 이게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조처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판부에서도 정선재 부장판사인데요. 네. 그분도 저희들이 주장에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 측에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 달쯤인가요? 1021명의 서명을 받아서 박주신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 고발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측에서 이런 재판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들 이 재판에 연관된 고발 사건을 위해서 오히려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죠.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재판에서는 박주신 군은 아마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시간이 늘어질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된다면 네. 지금 명백하게 검찰 측의 얘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도 점점 말을 바꾸고 있고 자신 네. 없어 하고 그러면 입증을 못 하고 있는데 입증 못한 상태로 재판이 네. 이게 진행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행돼서 또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에 간다든지 이런 건데 차기한 변호사와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좀 더 핵심적이고 좀 더 상식적인 그런 증거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부분도 아니고 최근에 저도 뭐 알고 있는 상황인데 목두께도 달라요. 사람의 목두께는 1, 2년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목두께는 우리가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재생병원의 사진에는 거의 목두께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얼굴과 비슷한 정도로 유도를 한 정도의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목이 두터운 거고 실제 박주신 군은 아주 날렵하게 보통 제 정도 체격 사진 이런 보니까 날렵한 체격 날렵하더라고요. 아주 농구 같은 것도 잘하고 아니 그럼요. 척추가 그렇게 점프하고 있죠. 점프하는 동영상이 그러니까요. 있죠. 네. 척추가 그렇게 나쁜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상에 점프하고 있습니다. 네. 뛰어다니고 하는 그걸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자가 아마 그 유학생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운 인생을 계속 그렇게 숨어 피해 다니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부모를 와서 잘 해야 만나야 됩니다. 되는 문제인데. 네. 근데 이 박주신이 어떻게든 한국으로는 한 번은 올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올 텐데 그거를 잘 봐뒀다 감시해가지고 또 공항에서 그거는 또 그런 공항에서 수배를 한다든지 기소 중 저희들이 이런 검찰권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도와주셔야 할 상황이죠. 근데 검찰은 뭐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 고발인인 박원순 측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와 보시면 피고와 검찰 측 이 뒤바뀐 공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과연 이런 법원의 재판적 모습이 흔한 것인지 보통 피고가 수그러들고 이런 건데 피고가 오히려 공격을 하고 검찰이 수비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네네. 시간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네네. 제가 이게 뭐 제 의학적 소견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옳다는 그런 목적 이전에 사회지도청의 병역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상당히 네네.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군수도병원에 근무한 군의관 출신이고 네. 여러 가지 군 병역 비리가 우리 사회지도청 소위 부자 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뭐 언론계 사장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공직에 있는 분들, 뭐 판검사, 뭐 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큰 병원의 병원장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비리 브로커를 이용한 그런 비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만일 밝혀져서 많은 부분 공정한 병역 그 어떤 업무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무청도 도와주지 않고 전혀 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그 어떤 언론 미디어 표현에서 썼는데 뭔가 이 사건을 재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게 도와주는 사회의 세력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조그만 사건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시고 제가 잘못됐다면 책임지겠다는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 분당 국가에서 네. 병역 비리가 없어지는 제로는 안 되겠지만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재판이시고 하여튼 열심히 진짜 뭐 꾸준하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 그냥 뭐 500만 원 내고 말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저는 아내가 어떻게 그런 보면은. 말을 했습니다. 돈 내고 끝내자고요. 네. 그래서 좀 네. 다투었다기보다는 의견이 달랐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도 달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의사로서의 그 명예랄까? 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신뢰 네, 이런 네. 것도 사실은 잃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진실을 밝히는 정말 하나의 좋은 그런 사례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반드시 박주신이 와서 신검을 한번 다시 받음으로써 네. 한 방이면 끝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의사의 명예를 말씀하셨는데 네. 주위에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저 사람 무슨 정치하려고 저러지 않느냐.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치인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의사를 만나서 더 좋아합니다. 두어 번 뵙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절대 그 뭐 정치나 이런 네. 거를 살 하실 스타일이 분이, 아닙니다. 네,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네. 3대입니다. 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의사시고요. 제 형님도 의사시고 네. 제 딸이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사는 천직으로 알고 사는 집안의 분위기인데 적어도 자기가 아는 의학적 소견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회 안 되겠다는 거죠. 저희 주위 동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동조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와 같이 외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소견은 비슷한 분들이 거의 95% 이상으로 봅니다. 네. 네. 이 사회가요 양심적이고 또 용감한 분들이 더 고생하는 그런 지금 사회 풍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사회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소수의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정의롭게 해결될 텐데 저만 이렇게 어떻게 잘못 발을 들여넣어서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사회 전체가 썩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사회 전체가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네, 개개인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나 네, 이게 권력을 가지고 네.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를 한다면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연결돼 있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다른 종류에서 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더군다나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엄정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힘에 눌린 사람들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일부 동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박원순 시장님 아들 데려오세요. 그래서 빨리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빨리 끝내십시다. 네. 네. 이 말을 꼭 맞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의 거꾸로 보면 되죠. 네. 거기는 무죄를 받았고 명백한 살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무죄 마찬가지.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무죄 추정으로 했고 저희들은 명백한 잘못의 그 피고 측에서 제시한 것들이 수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고 그 뒤바뀐 사례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가 네, 맞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거긴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공통점은 이 좌파들이 이긴다는 거. 저는 네. 이 부분을 우리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좌파 우파로 나누는 그 진영 싫으시죠? 논리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저도 같았어요. 싫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의 좋은 좌파도 있을 테고요. 이념이 우연의 네. 일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의혹의 눈길을 맞습니다. 뗄 수 네.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 재판 끝나시면 다시 좀 나와주셔서 그 요약하는 그런 네, 그 기회를 재판의 과정을 또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니까요.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시아 근골격 학회 학회장이시고 또 전문의로서 평생 이 영상 전문의로서 봉직하신 양승호 박사님과 함께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박주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 면탈 의혹에 관련된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서 또 양 박사님 모시고 그 경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